승차감이 좋은 요소 알아, 예진아? 승차감이 좋은 요소? 승차감이 좋으려면 팰리세이드보다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카니발이 얘가 2165kg인가? 아무튼 되게 무거워. 예진아 관심 있어? 혹시 내 말이 지금? 지금 아니 지금 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승기는 카니발을 무려 5,000km나 탔습니다. 내 발이야. 이미 발이 되어주고 있어. 내 발. 카니발을 5,000km 타고 나서 보니까 요소수 절반 썼어요. 확실히 요즘 디젤차는 요소수에 대한 존재감이 커. 이렇게 타다 보면 또 요소수 부족 경고등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잘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 출고해서 첫 주행부터 지금까지 쭉 주행을 하면서 초반에는 좀 영상을 찍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익숙해지니까 영상을 이제 안 찍다가 5,000km쯤 됐을 때 5,000km 종합 리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5,000km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요소수도 보충해주고 그동안 제가 카니발을 어떻게 탔는지, 카니발의 장점은 또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빠질 수가 없는 안호준TV의 파트너가 있죠. 디젤 하면 뭐죠? 요소수. 요소수 하면 뭐죠? 유록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유를 하고 교육이 되게 잘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린 부부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유도 좀 하고 요소수도 보충하고 그리고 시승기 이어 나가볼게요. 셀프. 고객님, 읽혀주세요. 유종 주유 금액 넣어주십시오. 이름을 넣어주세요. 예진아, 정전기 패드는 내가 터치했는데 예진이가 하고 있네. 자, 여기도 유록스 취급 주유소라고 합니다. 저기도 유록스가 보이네요. 저는 트렁크에 유록스 요소수를 싣고 다녀요. 여기서 유록스 요소수를 하나 빼서 그걸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위에 깔때기가 길잖아. 요소수가 암모니아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흘리면 안 돼. 그래서 이게 길게 돼 있고 여기를 이렇게 들 수 있게끔 포장이 돼 있어. 되게 편하지? 자, 그래서 이 여성분들도 쉽게 요소수를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뚜껑을 풀러주고 깔때기를 착 꼽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쫄쫄쫄 요소수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유록스 요소수를 끝까지 다 넣어줍니다. 자, 여성분들도 이렇게 손쉽게 요소수를 보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카니발 시승기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구형 카니발을 무려 14만 km 탔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구형 카니발과의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형 카니발 시승기 잠깐 보고 가실게요. 요즘 뭘 그렇게 바르는 거야? 이거 건조해 가지고. 나도 좀 발라보자. 어? 나도 좀 발라보자. 이게 뭐 꿀로 만들어진 밤이야. 꿀을 그럼 피부에 바르는 거야? 어쨌든 이 카니발은 굉장히 제가 애정하는 차인데 확실히 이 RNG는 애초에 출발이 승용형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진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한 3만 km 정도 넘어가는 첫 번째 겨울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진동이 본격적으로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시끄러워지니까 거기서부터 더 시끄러워지진 않았어요. 이 카니발이 참 되게 웃긴 게 1열 승차감은 되게 준수해. 그래서 데일리카로 타기에는 괜찮다? 근데 2열부터 승차감이 안 좋아. 툭툭이처럼 툭툭이는 2열에 타면 완전 이러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카니발도 그런데 신형 카니발이 그 점이 많이 개선됐어. 개선이 됐지만 그 특징이 바뀌진 않았어. 역시 신형 카니발도 1열 승차감이 제일 좋아. 근데 모든 아니구나. 카니발은 1열 승차감과 2열 승차감 차이가 많이 나는 차. 근데 그건 또 GV80도 그래. GV80도 1열 승차감은 되게 좋아. 근데 2열 승차감이 별로 안 좋거든요.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약간 현대자동차의 약간 현대기아 똑같잖아. 아 그래? 이게 현대 기아 자동차의 어떤 기술적인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승차감이 좋은 요소 알아, 예진아? 승차감이 좋은 요소? 승차감이 좋으려면 팰리세이드보다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카니발이 얘가 2165kg인가? 아무튼 되게 무거워. 예진아 관심 있어? 혹시 내 말에 지금? 지금 아니 지금 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랬어? 그래서 아니 이게 빈지 앞차에 와이퍼액이 튄 건지를 보고 있었어. 그랬어? 그러니까 오빠 얘기할 때는 오빠 얘기를 좀 들어줘.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겁다 보니까 제가 카니발을 탈 때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공기압을 33으로 맞추고 다녔어요. 타이어도 최대한 말캉말캉하게. 타이어가 수명이 조금 편마하고 온다 하더라도 그 한 3, 4 PSI의 그 승차감까지도 아끼고 싶은 거야. 너무 승차감이 약간 후지니까. 근데 신형 카니발은 그게 조금 개선이 됐어, 확실히. 근데 이 구형 카니발 탈 때는 이렇게 많은 주행거리를 소화하면서 정말 이 6단 변속기의 아쉬움도 있고 승차감의 아쉬움도 있고, 대신 이 차는 정말 넓어서 실내에 가족들끼리 앉아 있어도 차 안에 산소가 되게 많은 느낌. 그 걸쳐 그렇게. 그래도 지금까지 누적 연비가 보면은 꽤 잘 나옵니다. 아무리 시내 주행을 하고 아무리 막히는 길을 가도 무조건 연비가 10km 이상 나와. 기름을 만땅 채우면 일주일간은 주유소 걱정 없이 그냥 다녀도 돼. 근데 가솔린 카니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땅을 넣으면은 일주일이 채 안 돼서 기름을 채워야 하는 시점이 또 찾아오는 거야. 오빠의 하루 키로수가 몇인 거를 감안하면? 하루 키로수가 150km. 그럼 엄청 오빠, 많은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나처럼 업무용으로 차를 쓰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주유소 가는 거. 그리고 카니발을 타다 보면 이 슬라이딩 도어에 대한 단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게 타고 내리긴 편해도 단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카니발을 타다 보면 그 이제 요철을 많이 지나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 옆에 슬라이드 도어 있죠. 슬라이드 도어가 유격이 생기고 조금씩 도어에서 잡소리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저속으로 이렇게 불규칙적인 노면을 갈 때는 슬라이딩 도어에서 잡소리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저기 지금 좀 불규칙적인 도로를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들어가다 보면은 지금 이런 빠지지직 소리 들리시죠? 그래서 이 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슬라이딩 도어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노면 요철이 너무 안 좋은 곳을 지날 때는 속도를 좀 줄여서 통과한다든지, 아니면 과속방 시도를 너무 막 세게 쾅쾅 넘지 않는다든지, 아무튼 그런 좀 주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카니발은 아예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잡소리가 생기니까 카니발의 어떤 기본 셰시 강성 자체가 슬라이딩 도어를 내구성을 오래 유지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 근데 신형 4세대 카니발은 어쨌든 3세대 플랫폼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아졌을 거라고 믿고 조금 더 편하게 타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할 거는 어쨌든 이런 도어의 내구성은 약한 편입니다. 아무튼 정들었던 카니발이랑 이제 내일 이별하니까 뭔가 시원섭섭하다. 잘 가라 카니발. 잘 가라. 내 발 카니발 안녕. 우리에게 처음으로 카니발 산 거였잖아. 주행거리의 자유를 선사해줬지, 이 차가. 우리가 진짜 편하게 많이 타기도 했고 많이 그래서 정들었고, 근데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과도 더 편안하고 재미있는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 그치. 잘 가라. 잘 가. 잘 가라 카니발. 자, 그렇게 해서 카니발을 출고를 했고요. 지하주차장에서 카니발에 다가갈 때 여기 키가 있잖아요. 이 키에서 무선 시동 버튼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다가가면 예열이 단 10초, 15초라도 예열을 더 할 수 있잖아요. 항상 이제는 앞으로 지하주차장에서 차에 다가갈 때 무선 시동을 걸고 차에 다가갈 겁니다. 물론 유보 앱에서 시동을 걸어줘도 됩니다. 이게 사실 제일 편하긴 한데요. 그래도 시동 건 걸 까먹었을 때는 차에 다가가면서 무선 시동을 걸어도 되니까요. 이게 디젤 타시는 분들은 예열에 상당히 민감하실 거예요. 왜냐면 디젤은 막 타면 정말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잘 아껴가며 타야 되는데, 이런 습관을 들여놓으면 뭔가 차를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근 연비만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 어차피 롱텀 시승기 하면서 다양한 거 많이 할 건데 출근 연비만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X7 같은 경우에는 무선 시동을 걸고 차 안에 들어가서 시동 버튼 한 번 더 눌러줘야 되는데, 카니발은 바로 출발해도 됩니다. 이렇게 정차를 할 때는 오토홀드 기능도 되고 아이들링 스탑 앤 고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합니다. 지금 와이퍼 소리랑 빗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보 내비도 물론 좋겠지만, 유보 내비를 유보하고 카카오 내비를 쓰는 이 스마트함, 아니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자율주행하는 건 너무 편합니다. 확실히 특히 출근길의 자율주행은 정말 편하죠. 근데 요 자율주행에 관련된 요 아이콘들은 제일 위쪽에다 배치를 해놨어요. HUD가 없기 때문에 시선을 바로 흘겨봐도 볼 수 있게끔 위쪽에다 배치를 해놨지만,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위치랑 HUD의 예상 위치 한 10cm 정도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HUD가 없는 거는 데일리카로서는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갖게 합니다. 비가 와서 리어 와이퍼를 한번 켜봤는데요, 리어 와이퍼가 와 박수. 저 와이퍼가 레인지로버가 주로 쓰는 방식인데, 와이퍼를 저렇게 쓰게 되면은 리어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저희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리어 디자인 부분이 굉장히 잘 빠졌어요. 제가 생각하는 얼짱 각도는 바로 후측면입니다. 후측면. 저 와이퍼 저렇게 작동하게 만든 거는 정말 반갑네요. 이 오토홀드 기능은 현대기아 차들은 무조건 수동으로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점이 살짝 아쉽습니다. 한번 켜놓으면 그냥 계속 킬 수 있게 BMW가 그렇거든요. 좀 그런 방식을 썼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좀 아쉬워요. 자, 오늘 출근 무려 1시간 40분 걸렸습니다. 평균 연비는 13.7 나왔고요. 확실히 기존 카니발보다 더 쾌적해요. 일단은 운전석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출근을 해보니까 운전석 시야가 너무 좋아요. 데일리카로서 자격이 충분하고요. 자율주행 되는 거 너무 좋고, 무엇보다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해진 거는 진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주고 싶어요. 물론 앞으로 시끄러워지겠죠. 그런데 기존 카니발과 비교해봐도 확실히 조용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선택한 컬러는 새들 브라운인데, 이쪽에 있는 도어 트림은 가죽이고 얘는 플라스틱인데, 이 두 개 색깔 좀 안 맞는 거,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직 초기형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단차가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단차가 좀 있는 부분들은 조금 아쉽죠. 이거 색깔 맞추는 거는 플라스틱을 가죽 색깔에 맞추는 게 더 편해요. 가죽은 플라스틱 색깔에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색깔을 조금 더 보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근데 이 카니발 컬러 있잖아요. 이게 메인 컬러죠. 광고에 나왔던 컬러. 저 컬러가 저한테는 뭔가 어색했는데, 가만 보니까 저 컬러가 1세대 카니발에도 있던 컬러입니다. 컬러 디자이너들이 옛날 카니발의 컬러를 좀 참고한 것 같아요. 참고로 깜빡이는 전구입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위에 아주 기똥차게 만들어 놓고 깜빡이를 전구로 해서 깜빡이 켜질 때 모양이 안 납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근데 이 앰비언트 등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위쪽이 이제 거울이고, 그래서 위쪽이 후방 시야를 보는 거고, 이쪽이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인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빛이고 저 거울은 현실이잖아요. 저런 사이드 미러보다 빛이, 조명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이드 미러라는 안전 장비가 있는 이곳에 저 빛이 사물보다 시선 집중도가 더 좋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전에 약간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꾸준히 타다 보니까 무려 한 달 반 만에 5,000km를 탔습니다. 그래서 5,000km 타고 나니까 이 장단점이 조금 더 정리가 되는데요. 다시 예진이와 함께하는 시승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바로 연비일 것 같은데요. 이게 카니발이 또 누적 연비를 볼 수가 있어. 자, 지금까지 총 누적 연비입니다. 무려 42시간 주행했어. 연비는 12.8. 그러니까 연비가 원래 13이었어. 근데 점점 내려가. 왜 그런지 알아? 처음에는 살살 몰았는데 이제 그냥 어느 정도 막 몰기 시작했어. 왜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조용했어. 마치 신혼의 느낌이었어. 신혼여행 가면 엄청 설레잖아. 처음 한 1000km까지는 진짜 조용하더라고. 근데 1000km를 지나고 2000km까지도 조용했어. 근데 3000km가 되니까 다시 시끄러워지는 거야. 4000km가 되니까 이제 그냥 시끄러워. 물론 그 전에 R-엔진보다는 1.5배 조용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1000km가 너무 조용해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웠어. 그럼 뭐야? 그럼 결혼 생활도 이제 점점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야? 아니지, 나는 가솔린 엔진이지. 난 디젤 엔진이 아니야. 시간이 지나도 항상 조용하지. 항상 설레지. 나는 어쨌든 가솔린 엔진이야. 난 디젤 엔진 절대 아니야. 그래서 저는 사실 데이트랑 왜 하는 거야?
아니야. 난 가솔린 엔진이야. 그것도 직분사도 아니야, 나는. 그냥 MPI. 아무튼. 아니 나한테 은근 시비 거는 것 같아. 아니야. 오빠 전기차야, 전기차. 신호는 끝났습니다 막 이러는. 아니야. 뒤에다 놨을 때 제가 저기다 일부러 물을 떠놨는데요. 여기 떨리고 있는 요 물의 파동 보이시나요? 요게 자 N으로 한번 놔둬볼게요. 파동이 조금 더 얇아졌죠. 다시 뒤로 나올게요. 파동이 세지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안 그랬는데 뒤에서 정차시 오토홀드 누르면은 이 뒤에서 그냥 이제 신호 대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차가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정차 시에는 N에다가 놓는 그 버릇이 지금은 이미 들었어요. 어쨌든 디젤은 연비로 타는 게 좀 있잖아. 그리고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팰리세이드랑 카니발이랑 저는 팰리세이드가 당연히 승차감이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카니발의 승차감이 더 좋았잖아. 맞아. 그걸 보면서도 느꼈는데 확실히 패밀리카 용도로서는 카니발이 맞다. 아무리 2열 시트가 팰리가 더 좋다고 해도 승차감 차이를 무시 못하니까. 그리고 카니발이 확실히 뒤에 짐을 좀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야. 왜 그러냐면 이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2열 시트가 이렇게 막혀있는 차들은 짐 공간과 승객 공간이 어느 나눠져 있잖아. 세단도 그렇고 5인승 SUV들도 그렇고 그렇잖아. 근데 이런 2열 독립 시트의 취약점은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짐으로 인해서 승객이 또 다칠 수가 있어. 그래서 카니발이 짐이 많이 실리는 게 장점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안정성도 그렇고 엄밀히 얘기하면 SUV 2열을 앞으로 폴딩해서 바닥이 평평한 채로 짐을 싣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어요. 카니발은 3열 시트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 시트로 짐을 싣는 과정에서 그 3열 시트가 굉장히 방해가 되거든. 그리고 또 카니발의 단점 중 하나, 승차감. 팰리보단 좋아요. 하지만 승차감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이게 무게가 일단 있으니까 어느 정도 승차감 나와. 지금 이렇게 크루징 할 때도 승차감이 나쁘진 않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승차감이 뭐랄까 너무 후져요. 그러니까 너무 싸.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투싼 하이브리드를 타고 놀라기도 했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고 놀라기도 했는데 투싼 하이브리드랑 소렌토 하이브리드 승차감이 진짜 좋아. 물론 거친 요철에서는 소화를 잘 못하기도 하는데 일상적인 시내 주행이나 과속 방지턱 넘을 때도 굉장히 부드러워. 이거는 공기압을 제가 34까지 빼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너무 안 좋아요. 그게 좀 너무 아쉬워. 이 차를 갖고 기아차가 미국 가서 세도나랑 오디세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승차감으로 경쟁을 해야 되나 걱정이 됩니다. 그 정도로 승차감에 대한 불만이 좀 커요. 제동 성능도 좀 많이 느껴봤는데 이 카니발 브레이크가 신형으로 바뀌면서 안에 홈 같은 게 되게 많이 생겼어요. 없던 홈들이 생겼는데 확실히 브레이크에 대한 신경을 구형보다 좀 더 쓴 것 같아요. 구형은 정말 브레이크가 너무 아쉬워서 15만 킬로 타는 동안 디스크 로터가 한 3번인가 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사소한 단점인데 여기 룸램프라고 하나요? 여기에는 버튼에 조명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 이걸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저기 전구가 안에다 넣어주는 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여기 분명히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건 좀 설계 실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점 있어요. 장점 뭐냐면 이 카니발에 에어필터가 되게 잘 적용이 되어 있어. 에어필터가 한 개가 아니라 막 2개씩 넣었대. 어쨌든 가족의 차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보통 앞차 디젤차 트럭차 따라가면은 쾌쾌한 냄새가 들어오잖아. 얘는 확실히 그게 안 들어오더라. 확실히 그걸 느꼈어. 여기 이 내기 순환 모드로 안 하고 해도 앞에서 분명히 검은 매연이 나왔는데 그 냄새가 되게 희미하게 나. 다른 차에 비해서. 하드웨어적인 거는 아쉬워요. 승차감 아쉽지. 그러니까 그런 건 아쉬워.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이 차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 이 차가 주는 이 인테리어의 느낌, 구형보다 확 좋아졌죠. 그리고 이런 공기청정 모드 이런 거는 또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좀 명확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카니발은 가족차고 단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장점도 큰 차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절대로 풀옵션 사지 마세요. 제가 풀옵션 샀는데 좀 후회하고 있는데 카니발이라는 차 자체는 이미 기본형 옵션에도 상당히 좋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모니터 놓지 마세요. 모니터 요철 지날 때 흔들리고 돈값 하나도 못해요. 그냥 이 카니발은 3천만원 후반대에서 4천만원 초반대에 디젤로 딱 사면은 진짜 만족하실 겁니다. 그 가격대에 이 정도의 가성비를 줄 수 있는 차는 역시 여전히 국산차다. Stay till the morning light, or would you follow me?
이번 영상이 카니발 구입을 앞두고 계신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또 알찬 시승기 준비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아, 그리고 디젤은 유록스, 유록스는 요소수, 아니다, 디젤은 요소수, 요소수는 유록스, 유록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